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학교 오는 길에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넌 어땠어? 저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빨리 저희가 조심하고 조심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힘들고 건강이 중요한 시기에 병균과 싸울 수 있다는 능력은 가장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간호학과 연계 더 뿌듯해요. 그럼 미래의 우리와 함께 생명을 살리고 소중한 일을 할 저희 나이팅게일 후배들에게 나와 너의 꿈을 이루는 여정 한번 떠나볼까요?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줄까? 이건 간호학과에 입학해서 4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간호사로서 준비해야 할 목표와 방향이야. 우리 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가 있는데 그중 우리가 교육 목표를 설명해주자. 첫 번째, 다양한 교양과 전공 지식을 통합하여 전인 간호를 제공한다. 두 번째, 보건의료팀 간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3.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건강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다. 4. 전문 직관을 형성하고 간호 실무에서 법적, 윤리적 원칙을 실천한다. 5.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역량을 함양한다. 6. 간호의 과학적 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 능력을 갖춘다. 7. 국내외 보건으로 환경 변화에 대해 교육 능력을 함양한다. 다음으로는 간호학과 프로그램 학습 성과입니다. 리온아, 이건 학교에서 사진이야. 이때 역동감이랑 생동감 느껴지지 않아? 맞아. 그 생동감이 사진에 그대로 들어있어가지고 바로 운동장에 뛰어들고 싶어. 나도. 근데 추워서 안 돼. 우리 푸른 잔디가 올라오면 그때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피크닉도 해보자. 좋아.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맞아. 감회가 새롭다. 이렇게 보니까. 매년 3학년들이 연구 주제를 정해서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학술지 포스터. 연구 주제를 논문으로 만들 땐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해. 맞아. 학술제는 2학년은 다문화 포토보이스, 4학년은 간호 사례 연구를 보여주어서 무언가 우리가 전문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 너도? 나도 좀 그런 지적인 향연 같은 느낌 좀 받았었어. 이거는 라이팅교에 선서식 했을 때야. 기억나? 기억나. 아직도 감회가 새롭다. 그치, 그 설레임 그 느낌이랑 엄숙함이 느껴지잖아. 근데 실습하면서도 지금 느끼곤 있어. 맞아.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떨리는 것 같아. 우리 이때 생각했던 마음대로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보도록 하자. 좋아. 그럼 공부를 해서 간호학과 졸업하게 되면은 어떤 곳으로 졸업할지 궁금하니까 교수님한테 여쭤볼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리오나 안녕하세요. 저희가 간호학과를 입학하면은 간호학과 입학해서 졸업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간호사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의 진로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대부분 간호학과 가면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만 되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럼 오늘은 우리 리온이가 궁금했던 여러 가지 간호사들이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까요? 네. 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국가고시를 통해서 간호사 자격증을 우리가 따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간호사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간호사는 다양한 길로 갈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이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광주 터미널에서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구, 부산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에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곳이 사실은 플랫폼이잖아요. 그것처럼 간호사 라이센스가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아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간호사가 부족해요. 의료 인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가장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 의료인들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자, 2017년에 미국에서도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은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고 가장 택하는 첫 번째 1위 직종이 바로 간호사였고요. 그리고 지금 건강 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된 시기에서는 무엇보다도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죠. 나는 간호사입니다. 자, 그렇죠. 어디 가서 당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간호사인데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간호사입니다. 나는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캠페인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간호학과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인이나 아니면 미혼이나 3학년 때까지 공부하면서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특히 3학년에 임상 실습을 못 가고 교내에서 실습할 때도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을 지고 생명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또 알아야 되고 준비가 돼야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잘 보호하고 올바른 간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From Novice to Expert라고 하는 대표적인 파트리시아 베너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간호사는 간호학생에서 시작을 해서 간호사가 되는데 그때 처음에 신입 간호사가 되면 어때요? 굉장히 낯설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초보 간호사인 거예요. 그런데 초보 간호사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버텨나가면서 또 공부하고 또 연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노비스라고 하는 초보에서 점점 단계가 올라가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엑스퍼트라고 하는 간호 전문인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대상자들이 어떤 증상을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간호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간호학과를 오게 되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병원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졸업하고 나면은 물론 간호사는 임상 경험을 2년이나 3년 정도 병원의 경험을 하는 게 다른 영역으로 가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될 것입니다. 왜냐? 결국은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한번 어떤 진로가 있을까 알아볼까요? 첫 번째, 모든 친구들이 선망하고 많은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공무원이죠. 그래서 보건직 공무원은 보건소나 국립병원이나 또 그 외에 국가기관, 요즘은 역학조사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제기구 활동가로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요? 빈곤이나 가난이나 건강 문제들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많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데 그때 간호사는 전문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엔이라든지 유니세프라든지 아니면 뭐 국제기아 대책기구라든지 그런 거와 관련된 것들 또 어떤 친구들은 WHO라든지 이런 기구를 도전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 간호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문 간호사라고? 네. 아마 니온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전문 간호사라고 하면은 13개 분야에 일반 간호사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중량 간호사, 정신 간호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영역들의 전문 간호사가 있는데 그 영역은 여러분들이 석사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간호사가 있습니다. 자, 연구 간호사는 처음 들어보죠? 네. 예, 아마 이런 분야도 있어? 라고 생소하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우리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 중에도 연구간호사로서 경력을 다년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현재 간호사들이 연구간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 개발을 하는데 백신 개발을 할 때 환자들에게 투여하고 그 반응을 나타내고 하는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임상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 환자가 가장 많은 접촉을 하고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연구 보고서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력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연구 간호사예요. 그죠? 맞아요. 딩동댕. 바로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간호사의 역할은 각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조인이 되거나 아니면 제약회사에서 조인이 되거나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고 신약을 대상자들에게 투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중간자의 역할을 해주는 게 연구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약물을 환자들이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그것도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보험심사 간호사입니다. 자, 혹시 수민이도 혹시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요? 그냥 일반 보험 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일반 보험 들어져 있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 의료보험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굉장히 많이 들어놓고 있고 또 보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험을 적절하게 이 보험이 여기에 지불이 돼야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심사를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간호사예요. 어쩜 그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던 간호사들이 대상자의 질환의 코스라든지 대상자의 상태 또 어떻게 돈이 지불이 되는지를 그 구조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투여하고 입원비를 내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보험에 적절하게 신청이 돼야 되는데 그 심사를 바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 건강심사평가원이라고 줄여서 심평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병원에서 신청한 보험료를 이 병원에다가 이게 지불하는 게 맞아? 이런 적절성을 심사하고 따져서 돈을 지불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다 누가 하느냐? 간호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각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을 들었던 사람들의 어떤 건강성이라든지 이 질환의 어떤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서 평가할 때도 바로 간호사들이 중간에 어떤 보험 클라이언트, 고객들의 그러한 상태를 평가하는 것도 간호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 임상간호사죠. 그래서 임상간호사는 각 병동, 응급실, 수술실, 또 뭐 소아과 병동, 정신과 병동, 또 분만실 이런 다양한 간호병원 현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상간호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차 간호사는 굉장히 생소하죠. 산업체라고 하면은 회사가 있으면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학교에서보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건강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또 건강검진을 연결하고 건강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산업체 간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체 간호사는 여러분들이 4학년 3학기 때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나갑니다. 그러면은 각 기업이라든지 항공사라든지 이런 곳에는 당연히 산업체 간호사를 둬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어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보건교사죠. 예, 그래서 보건교사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보건선생님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보건선생님을 만나고 보건실에 갔던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산업체 간호사는 산업장의 보건교사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운영하고 또 아이를 돌보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라든지 제약회사라든지 그런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약에 대한 것들을 판매하고 약을 홍보하고 또 약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제 친구는 사실은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기기를 다른 곳에서 구입하고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구입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대학원까지 다니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병원의 좋은 기구를 적절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역할을 간호사가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새롭게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처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학연구소에서 병원에서 하는 연구 간호사도 있지만 또 의학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연구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건기자라고 하는 것도 생소하죠. 의학기자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면서 들어보셨죠. 근데 보건기자는 아직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의학기자라고 하는 그러한 기자들의 역할도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전할 수 있는 것은 건강과 질병과 관련된 것들을 보다 특화되어서 전문적으로 전할 수 있잖아요. 보건기자도 마찬가지죠. 보건 문제, 간호에 대한 문제, 또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간호사들은 더 잘 알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기사나 뉴스를 작성할 때도 보다 전문적으로 작성을 해서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매스컴이나 대중적인 그런 것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건기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게 있냐면은 몇 년 전에 이대희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감염이 일어나면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나요? 네, 기억나요. 네, 그때 신생아실에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모니터링하고 어떤 건강 문제에 대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국과수에서 파견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과수 직원들을 파견을 하면 병원의 어떤 심리라든지 병원의 어떤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누가 파견이 됐냐면은 간호사 출신의 국과수 직원이 파견이 돼가지고 거기에 어떤 요인이 신생아들에게 사망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줬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과수나 아니면 국가의 수사기관에 간호사들이 전문 요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지훈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로가 있지 않나요? 네, 진짜 많은 진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간호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플랫폼이거든요. 간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또 여기 오늘 설명을 안 했지만 어떤 시설이나 요양원이나 아니면 아동시설이나 보육시설이나 또 정신건강재활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나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간호사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궁금증이 다 해결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우리 실습실인데 한번 들러볼까? 여기는 간호과 실습실 중에서 가장 나중에 생겼대. 여기서는 촬영도 할 수 있대. 아, 그래서 여기에 간호사 스테이션, 외과자 손씻기, 그리고 간호실기 할 수 있는 곳이 다 있는 거구나. 둘러볼까? 좋아. 와, 내가 이런 것도 공부하다니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맞아, 언제나 우리가 대단하지. 병원 임상 실습을 할 때마다 여기서 간호 실습을 한 게 기억을 나고 늘 그 긴장된 그 마음이 연속되는 것 같아. 처음 2학년 들어와서 기본간호 실습을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지? 우리 기본간호 실습실. 그곳으로 한번 가볼까? 그곳으로 가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둘러본 곳은 우리가 실습을 하고 익숙한 곳인데 여긴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늘 이 실습 마네킹이 비싸다고만 들었는데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근데 저기에도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아. 거기도 무엇 하는 곳인지 한번 가볼까? 그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기 실습실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요. 여기는 수학년 학생들이 통합 실습을 하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기계는 심슨 이센셜이라고 하는 시뮬레이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배웠던 지식과 술기를 종합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첨단 실습 교육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빨리 여기서 실습을 해보고 싶네요. 네. 우리 학생들이 특히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점은 이게 학교라는 굉장히 안전한 공간에서 병원이랑 최대한 비슷한 환경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 임상 사례에 기반한 시나리오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뮬레이터를 한번 좀 가까이 볼까요? 자, 실제 환자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실습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환자분 한번 사정해 보시겠어요? 인사. 안녕하세요, 환자분 학생여사 김미연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쪽으로 제가 가서 페이션트 모니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랑 동일한 그런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을 문진도 할 수 있고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하트레이트나 SpO2, 펄스레이 레스피레이션 그리고 체온까지 확인을 할 수 있고 블러드 프레셔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한번 터치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일정 시간 기다리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이원아, 여기는 3층 BS 센터야. 한번 구경할래? 좋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기는 무엇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심폐소생술 센터라고요.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이수하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그럼 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간호학과라던가 의료 관련 학과에서는 의료인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요. 의학과에서는 일반인 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수강 접수를 하시면 그 커리대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저희 간호학과 소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 공강 시간을 교수님하고 어레인지를 해서 그에 맞게 시간 일정 조정해서 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우리 수민이 학생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물론 이제 정규 라이센스는 추후에 우리가 조금 코로나19가 좀 풀리면 정규 학습을 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BLS는 일단은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기능 어떤 기능이 있죠? 쥐어짜서 혈액을 숨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쥐어짜는 것은 가슴 압박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폐기능은 환자분이 자가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기를 불어넣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호흡하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압박하는 거하고 제소기는 그냥 설명만 하고 이제 안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가슴 압박을 좀 다가와 보실래요? 네. 손은 원래 장갑을 껴야 되는데 이제 금방 하고 가실 거니까 여기는 구부리시면 안 되고요. 편하게 다리는 폭은 편안하게 그리고 여기 직각으로 위에서 몸을 내려주시는데 한 5cm 이상 누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 5번만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다음에 저희 요 BS 자격증 따라오시면 특히 수민이 학생이 한번 나중에 시범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기계동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시간이 되면 연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가방을 여시면요. 여기 그림을 한번 봐주실래요? 1번, 2번, 3번이 보여요. 이대로 시행을 해주시면 돼요. 1번은 스위치를 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고 여기 이 그림, 이 불이 반짝반짝하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 커넥터를 전멸등 옆에 꽂으세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커넥터를 꽂으세요. 분석 진행 중입니다. 접촉 금지. 접촉 금지. 제세동 해야 합니다. 충전 중.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지금 제세동 실시하세요. 주황색 충격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가슴 아파 아니면 쇼크가 먹는 거예요. CT를 시작하세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호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좀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가 자격증 딸 때 열심히 해서 우리의 가족, 친구들을 모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자. 교수님, 그러면 이제 저희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배우는 교육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1학년 때는 교양 중심으로 해서 인체 해부학 같은 인체 구조와 기능, 심리학, 간호학 개론, 생리학, 미생물학, 인간 발달과 같은 교과목을 이수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후에는 교양 과목을 이수하셔도 됩니다. 2학년에 올라가시면 전공 입문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병리학, 양리학, 기본간호학 이론 및 실습,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건강사정 등을 학습하시게 됩니다. 3학년 때는 전공 중심의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모성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 간호학, 이론 및 실습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병원 현장에 가셔가지고 1, 2학년 때, 1, 2, 3학년 때 배운 이론, 지식, 태도, 기술 등을 혼합해서 응용하시게 됩니다. 저희 학교의 실습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조선대학교 병원,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국립암센터, 건국대병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실습기관에 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4학년 때는 전공 심화 과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3학년 때 배운 교과목에 관리학, 재난, 노인, 근거 기반 등의 선택 교과목을 학습하시게 됩니다. 또한 조금 전에 보셨던 시뮬레이션 실습실을 이용을 해서 실제 임상 시나리오를 적용한 그런 실습을 하시게 되는데요.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시나리오 개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학년 올라가시면 재미있게 학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문의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꿈을 향해 걸어가는 길 소중한 시간이었나요? 남은 시간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광주여대 간호학과에서 만나요. 안녕!